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신경계 질환 6번째 파트인데요. 기타 신경계 질환으로 추간판 탈출증과 뇌전증, 간질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환은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영어로는 HIVD라고 합니다. 풀네임까지는 여러분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명 여러분이 디스크라고 많이 알고 계신 질환이 추간판 탈출증이에요.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추간판 내에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탈출하여 신경을 자극하는 질병.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 녀석이 섬유륜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수액이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섬유륜에 손상이 일어나서 수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여길 지나가던 이게 척수죠. 척수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척수신경, 이 척수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하로 내려간 신경들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운동신경을 누르게 되면 운동이 안 되고 감각신경을 누르게 되면 감각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상에 의해서도 섬유륜이 파괴될 수 있고요. 척추의 굴곡 운동, 잘못된 자세, 심한 육체적 노동 등에 의해서 수액이 탈출될 수 있겠죠. 흔하게 호발하는 부위는 경추 5번에서 7번, 요추 4, 5번, 요추 5번에서 천추 1번이에요.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경추 5번에서부터 7번까지가 경추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혹은 컴퓨터를 하면서 목이 앞으로 빠져서 거북목처럼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죠. 이 추간판에 섬유륜이 파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되면 자꾸 하중을 이 앞쪽을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이 터져서 이런 식으로 수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요추도 마찬가지로 4번에서 5번, 5번에서 천추 1번 사이에 굴곡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면 이 추간판에 앞쪽에 하중이 많이 걸리면서 추간판의 섬유륜 뒤쪽이 터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의 굴곡이 자꾸 반복되는 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증상으로는 목과 허리의 경직과 통증, 왜냐하면 대부분 추간판 탈출증은 목이나 허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북목에서 이런 증상이 흔히 나타나는데 수액이 터져서 흘러나오게 되면 훨씬 더 심한 통증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침범 부위에 따라서 팔과 손, 그리고 둔부와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 둔부와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을 좌골신경통이라 그러죠. 그리고 팔과 손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통칭해서 방사통이라고 하죠. 통증이 방사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경 이하 부분에 통증이 방사가 됩니다. 그리고 감각신경이 눌리게 되면 감각이 이상해지겠죠. 그리고 눌린 신경 이후로 근육의 경련, 감각 저하 증상이 동반되고 따로 나타나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신경이 눌리면 운동의 문제, 감각신경이 눌리면 감각신경의 문제로 동반하기도 하고 따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신경이 눌렸냐에 따라 다르겠죠.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통증 완화를 위해서 근이완제라든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투약할 수 있고요. 증상 완화를 위해서 내과적 처치로 직접적 손상 부위에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주입해서 수액이 눌려서 염증이 심해진 것을 경감시키거나 부종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주입합니다. 병원에 가면. 당연히 정확한 부위에 주사를 하기 위해서 시암이라고 여러분이 굳이 모르셔도 되겠지만 방사선 촬영을 하면서 정확한 부위에 저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를 제공해도 효과가 없으면 외과적 처치로 추간판 감압술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 외로는 추간판 절제술 같은 것도 시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수액이 탈출해서 이 부위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부어오르고 염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40도에서 50도 되는 이렇게 고주파열을 제공하게 되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그리고 감압을 통해서 아까 언급드린 증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간판 절제술은 이 부위 압박이 너무 심하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온 추간판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걸 추간판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을 누르는 걸 좀 완화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재발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육을 키워서 저 척추를 꽉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바른 자세라든지 이렇게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질환은 뇌전증이에요. 흔히 간질이라고 하죠. 뇌전증은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식소실이라든지 발작, 행동변화 등과 같은 뇌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뇌전증입니다.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두부 외상이 있었던지 혹은 독성물질, 뇌감염, 선천성 기형, 가족력, 종양, 뇌졸중, 뇌 퇴행성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간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뇌전증의 정확한 발생 기전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뇌피질의 일부분에서 과흥분 상태가 나타나면 부분 발작, 대뇌 양쪽 방구의 넓은 범위에서 신경의 과흥분이 발생하면 전신 발작,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적은 부분에서 과흥분 상태가 일어나면 부분적으로 발작을 하는 거고, 대뇌 양쪽의 넓은 범위에서 발작을 하게 되면 전신 발작이 되는 거죠. 증상은 단순하게 감각 이상부터 운동장애, 의식장애, 성격장애, 의식상실, 발작 등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흥분 상태가 어디를 침범하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발작 전에 전조 증상으로 허약감, 어지럼증, 불쾌한 냄새, 불안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간질을 많이 했던 환자분들은 이런 증상들을 느낀다고 해요. 간질 전에. 그래서 미리 좀 조심할 수 있는 거죠. 간질의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뇌종양 등 원인이 있다면 당연히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고, 약물로는 항경련제가 경련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투여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적당한 휴식과 운동을 격려하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원을 피하는 등의 생활양식 교정을 교육해야 되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발작의 역치를 낮추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웬만하면 금주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로 쓰이는 페노바비탈이나 페니토인, 그리고 카바마제핀 이런 약물도 쓰이는데, 대부분 이런 약물은 식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어서 치즈라든지 혹은 바나나 이런 걸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런 식이 조절과 관련한 내용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경련 발작 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내용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 내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제거하고, 계속 분비물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림으로써 기도 흡인을 방지해야 되고요. 호흡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셔츠의 단추를 풀어주는 등, 혹시 여성분이면 브래지어를 풀어줘서 호흡을 좀 영리하게 도와줘야 되고요. 주변 환경으로부터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은 치워주고, 발작이 진행되는 동안은 자극을 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항상 잘 나오는 게 억제대를 한다, 마사지를 한다 이런 건데,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X이고요. 발작이 끝날 때까지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 옆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가장 안전한 자세는 앙와이예요. 앙와이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거죠. 기도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앙와이를 취해준다. 근데 모성에서는 보통 답이 좌측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성과 일반적인 경련 간호는 좀 다를 수 있다. 모성에서는 혈액순환의 문제 때문에 이 좌측위를 답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좌측위는 안전한 자세는 아니죠. 그래서 모성에서나 이 좌측위가 경련 간호에서 답이 되지, 그 외에는 보통 앙와이가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서랍자를
적용하느냐 안 하냐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와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기도 유지가 된다면 서랍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왜? 호흡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랍자를 넣어서 기도를 열어줘야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극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서랍자를 쓰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기도 유지가 항상 최우선순위잖아요. 그럴 때는 서랍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